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고 대위가 다른 누군가로 착각했다라는 가정하에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당대표의 아들의 미복귀한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해주는 문제를 보좌관이 아니라 뭐 다른 비서관이 전화해서 문의했다? 그런데 복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휴가가 연장됐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거기서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1차 병가 이후에 규정상 이게 병가를 10일 쓰고 난 다음에 군에 복귀하지 않고 2차 병가를 바로 직접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이 군 내의 법규상의 어긋남이 없는지, 또 그동안에 어떤 관행에 배치되지 않는지가 1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2차 병가 중에 말하자면 물어본 거 아닙니까? 병가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병가를 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연가를 쓴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가를 쓰더라도 2차 병가 이후에 복귀 후에 연가를 써야 된다는 거고, 또 내용으로 보면 1차 병가는 뭐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서 한 10일 썼는데 2차 병가 기간에 뭘 했냐? 실밥을 뺐다. 실밥 빼는 정도는 서울 아니라 어떤 군 병원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보면 복귀 이후에 충분히 또 필요하다면 당일날 말하자면 군에다가 있으면서 실밥 빼러 갑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규의 문제,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일반 병사들의 경우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국민 그 감정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쪽에 이제 변호인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류를 다 냈는데 뭐 서류를 냈다고 했을 때 그 서류 낸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갑작스럽게 지금 과거 서류를 이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정확한 소견서에 입각해서 병가를 냈고 수술한 서류를 바로 갖다 냈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미확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엉뚱하게 뭐 25일 당직 쓴 사람이 뭐 23일 전화한 사람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의혹이 제기돼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져서 이게 논란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부려지고 좀 커지고 있으니까 빨리 확인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서재원 부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쪽 당사자들이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면 지금 신원식 의원 측에서 녹취 분량을 공개한 게 3분이거든요. 근데 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전체 73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건이 뭐냐면 이게 빨리 다 모든 걸 확인해 주는 게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서 논란을 없애는 게 좋지만 그 진실 공방으로 빠져 들어간 이상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 지금 콜백을 했다는 건에 대해서 답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답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남은 이 70분 분량의 녹취록에 무언가 또 다른 공방거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측에서 빨리 뭔가 답을 명백하게 주는 게 그 다음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앞서 부인을 했고 야당은 유력한 당대표의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엄마 찬스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법적 조치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신원식 의원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신원식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는 금시초문의 엽기적인 황제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입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사 측이 반박을 했는데요. 뭐라고 반박했는지 그 반박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병가 기간인 2017년 6월 7일에서 9일, 그러니까 첫 번째 병가 때는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 뒷받침하는 소견서 등을 제출했다. 분명히 수술을 받았고 소견서도 제출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2차 병가 기간 때 삼성 서울병원에서 실밥 풀었다.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도 신청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직병의 증언은 허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엄마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이거에 침묵하고 있고, 두 번째는 1차 병가, 2차 병가 그 이후에 엄마 보좌관이 전화를 간 이후에 받았다라는 그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서류가 제출됐느냐. 이 두 가지의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왜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엄마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 안 했어 하는 의혹과 미복귀 상태에서 개인 휴가는 어떻게 연장받았는데, 난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침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단 첫 번째 그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통화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아들 변호인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을 수 있죠. 그걸 뭐 굳이 뭐 숨겼다는 표현은 좀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 사실관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숨겼다는 게 왜냐하면 아니라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침묵이라는 게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뭐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실관계를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 연가는 명령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한 거지만, 근데 지금 문제는 1, 2차 병가의 기록이 없다는 거죠. 소견서나 뭐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게 없는 건데, 근데 뭐 저희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프지 않았는데 뭐 꾀병을 부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변호인단에서 날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수술 받았던 내용도 있고. 그렇죠. 4월 12일 날 북구 양주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병가를 갔다. 그 병가를 가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수술 받은 기록들을 동부지검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까지 변호인단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무릎이 아팠고 수술을 받고 한 상황들을 변호인단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병원의 기록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남은 의혹은 이런 거죠. 그런데 왜 1차, 2차 병가에 사용된 기록들이 군대에 남아있지 않는가? 이게 이제 핵심 의혹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정경도 장관 말한 것처럼 그냥 행정착오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분명히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은 소견서, 진단서 같은 걸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군행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이제 의혹은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 개인 연가는 명령서가, 그러니까 그 휴가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가를 받는 과정에서 과연 합법적으로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이 받은 건지, 아니면 이 추미애 장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종의 청탁, 그래서 특혜가 있었던 건지, 이게 이제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사안 사안마다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건 추미애 아들 변호인도 날짜와 상황들을 명확하게 좀 밝히고 있어서 사실 뭐 그 자체가 전부 다 허위다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더욱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상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